이 전쟁은 제수잇에 음흉한 영향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국토가 이 나라의 귀한 아들들의 피로 붉게 물든 것은 교황 때문입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로마교회 사제, 주교 및 수도 성들을 불쌍히 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눈물과 피 흘림의 책임이 크게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치니키 신부, 로마교회 50년사.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황권은 16세기에 발발한 종교개혁의 태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공작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일을 위해 생겨난 비밀 조직이 바로 제수이트였다. 이들은 선교 사업과 문화 교육 사업을 가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개신교 세력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국가를 파괴하고 세상을 다시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중세시대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이 파괴 대상의 제1순위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중세 유럽 사회의 비민주적 봉건적 지배를 떠나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자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국가였다. 이러한 미국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온 세계가 로마 교황의 권위를 벗어나 자유주의 민주정부로 변모할 분위기였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막고자 유럽의 교황권과 신성동맹의 카톨릭 군주들은 비엔나 회의를 열어 미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이때 등장한 공작 세력이 바로 카톨릭의 제수이트 신부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남미에서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미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이 일을 위해 파견된 자들이 바로 로스차일드 은행가였으며 이들은 제수이트의 지령을 받으며 미국을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을 분열시켜서 전쟁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전쟁을 통하여 빚에 허덕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감지한 초기의 미국 정치인들은 로스차일드 은행가와 맞서 싸웠지만 암살당하거나 돈에 매수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돈에 매수된 대표적인 정치인은 미국 7대 부통령 존 칼훈 같은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고 노예제를 빌미로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하도록 선동했다. 링컨은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무엇보다도 미 연방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의 정치 노선은 노예제 폐지보다도 연방의 유지와 분리 방지에 더욱 절실했다. 노예 중심의 면화농업이 중심이었던 미국 남부주들은 링컨이 농업 중심의 남부를 외면한 공업 중심의 북부에만 편향된 정치를 한다는 제수이트와 로스차일드의 선동에 넘어갔고 결국 링컨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남부주들은 독립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의 결과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렸고 결국 미국은 전쟁 빚에 허덕여 은행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것을 막으려고 링컨은 자체 통화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그의 암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제수이트와 로스차일드가의 끈질긴 비밀 공작 활동에 결국 1913년 12월 미국 연방중앙은행은 설립이 되고 말았다.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나머지 하나는 뒤에 있는 금융 카르텔들이다. 둘 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국민에게 국채를 팔아 자체 화폐를 발행했다. 이렇게 해서 링컨 정부는 외국 금융가들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국제 금융가들이 자신들이 손하기 위해서 미국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링컨의 죽음도 멀지 않았던 것이다. 비스마르크.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노르망디 상륙 당시 미군 선봉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왜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암살당해야만 했는가? 미국 초기의 역사는 미국 민주정부와 유럽 금융세력 로스차일드와의 중앙은행을 두고 벌인 전쟁사였다. 당시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부는 자유와 독립의 기운은 오랜 세월 세계를 지배해왔던 유럽의 교황청과 군주들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들은 세상 민족과 나라들이 자유 독립하여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당시 세상의 대세를
그들은 표면적으로 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은행을 통해 경제적인 예속 상태를 지속하고자 했다. 왕과 대통령이 누가 되든 돈줄만 쥐고 있다면, 즉 돈을 찍어내는 권한만 있다면 사실상 그 나라가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든 사회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그 국가는 여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가를 통하여 미국의 연방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다. 이 은행은 미 정부의 기관이 아니라 유럽 은행가들의 소유인 사설기관이며 이 은행만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고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초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런 연방은행을 막고자 고군분투했다. 특히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유럽 은행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독사와 같소. 나는 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뿌리 뽑을 것이요. 국민이 우리 화폐와 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안다면 내일 아침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요. 앤드루 잭슨은 1835년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한 의원의 장례식에 참가했다가 저격당했으며 그 이후로도 연방은행 설립을 반대했던 헨리 해리슨, 존 타일러 같은 대통령들이 암살당했다. 이렇듯 미국 초기 대통령들은 미국의 사설 연방은행이 설립되는 것을 막다가 피살당하거나 독살당했는데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의 엘리트 세력들, 즉 교황청과 신성동맹 군주들 그리고 은행가들은 미국을 분열시켜 전쟁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서 연방은행의 깃발을 꽂고자 계획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미국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리게 될 것이었고 이로써 연방은행의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당시 미국의 큰 이슈거리인 노예제도를 빌미로 북부와 남부를 이간시키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다. 전쟁이 종식되자 그들은 링컨이 자신들을 불러서 바닥난 금고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링컨은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자체 화폐를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린백이라 불리는 이 화폐를 통해 링컨은 국제 금융가들에게서 빚을 지지 않으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미국을 자체적으로 복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링컨 암살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1865년 4월 링컨은 유럽의 은행가들에 의해 매수된 자객들에 의해 포드 극장에서 피살되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 자객들의 정체는 로마의 제수이트 신부들에 의해 길러진 금원의 기사단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생전에 몇 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증언은 그의 암살범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 벌써 나를 죽이려는 책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번 실패한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제수이트에 의해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나의 상대가 남부의 프로테스탄트였다면 암살의 위험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국민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울지언정 적을 암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의 제수이트는 그들의 종교재판 논리로 칼로 정복하지 못하면 자객을 보내 암살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